우승! 너무 가까워.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순간 확 가까워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러면은, 저 화장실 한 번만 다녀오고, 오늘 스르람이 딱 한 챕터, 리카가 무사한지만, 리카가 무사한지만 확인하고, 오늘 방송, 오전 방송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화장실만 잠깐 갔다 올게요. 뭐야? 얘 왜 윙크하고 있어? 아, 카테고리 바꿔야 돼. 방송하면은 맨날 중간에 카테고리를 바꿔야 되면 맨날 까먹어.
아야이 오아이요 아야이에 오아이요 아야이에 오아이요. 리카야, 무사해야 한다. 무사하지? 리카야, 지켜준다고 했잖아. 너 없으면 나 죽어. 자, 그러면 스르람이 울 적에 와타나가시 편 오늘 딱 10챕터 하나만 보고 오전 방송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기. 시온과의 전화를 끊고 학교 연락망에서 리카짱의 번호를 찾았다. 있다. 어떡해, 나도 떨려. 나도 떨릴라 그래. 초조함에 손가락이 떨려 단지 5개의 번호를 칠 뿐인데도 몇 번이나 실패했다. 일단 번호가 5자리예요? 어머니, 제가 지금 전화를 안 하는 게 더 실례해요.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대꾸하고서는 수화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받아줘. 받아줘. 시간은 오후 11시 전. 분명 이른 시간은 아니다. 심야라고 불러야 할 시간대다. 리카짱은 이미 잠든 건 아닐까? 하지만 이만큼 전화가 울리면 일어나지 않을까? 리카짱은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아? 어쩌다 우연히 듣지 못했을지도 몰라. 자는 곳이 전화기랑 멀어서 말도 안 돼. 잠에 빠질수록 전화벨 소리는 크게 들리는 법이다. 그럼 화장실이라든가. 맞아, 목욕이야. 목욕 중이라면 전화벨이 울려도 받을 수 없겠지. 목욕탕에 들어갈 시간치곤 조금 늦지만 리카짱은 어쩌면 자기 전에 목욕하는 습관일지도 몰라.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전화를 걸어보자. 목욕 중 아닐 것 같은데? 아니, 목욕을 11시에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도 몇 번이고 리카짱이 집에 전화를 걸었다. 계속 걸었다. 계속해서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받지 않는다. 벌써 30분 정도는 계속 걸었다. 하지만 받지 않는다. 너무 끈질긴 전화라서 무서워져서 수화기를 들지 않는 것일까? 아니, 그럴 리가. 이제 이런 짓을 해도 소용이 없어.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편이 가장 확실해. 그런데 리카짱의 집은 어디지? 진짜 나는 주소를 물어본 적도 없어. 연락망인 주소도 적혀있지만 번지수라서 봐도 어디인지 모르겠다. 지도 같은데 적혀있진 않을까? 후르데 리카. 성은 후르데. 특이한 성씨다. 어쩌면 간단히 눈에 띌지도 몰라. 그런 생각으로 전화번호부 같은 서랍을 뒤졌지만 배달 메뉴판이나 공공기관의 번호 따위만 나눌 뿐. 그쏘. 서랍 속 내용물을 계속해서 털어내도 리카짱의 집 주소를 알만한 단서는 전혀 없었다. 이러니까 네이버 지도가 있어야 된다니까? 번지수 그냥 딱 치면은 네이버 지도가 다 저거 해주잖아요. 다 알려주잖아요. 가는 경로. 침착해 마이바라 케이치. 모른다면 물어보면 되잖아. 아는 사람한테. 레나? 연락망에서 레나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류구 레나. 찾았다.
어우, 되게 중후하시네. 짜증이 섞이는 아저씨의 목소리. 레나의 아버지구나. 아, 근데 되게, 아, 좀 신기하다. 레나가 아빠가 있다는 게.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레나는 오니카쿠시 편에서 도끼를 들고 날 죽일라 그랬고 이랬는데 뭔가 그런 사람을 낳은 사람이 있다는 게 뭔가 좀, 뭔가 좀 신기하다. 막 약간 전혀 생각도 안 해본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맞다. 류그 레이나가 본명이었지? 레나라는 호칭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본명인 레이나 쪽이 오히려 위화감이 든다. 레나는 내가 늦은 밤에 전화를 걸어 내뱉은 말에 기가 막힌 기색이었다. 하지만 긴박한 마음은 전해졌는지 금세 말투가 진지해졌다. 그럼 신사에서 사는 거네? 곧바로 이미지가 떠오르진 않지만 신사 부지내에 산다는 것만 알면 어떻게든 찾을 수 있겠지? 레나는 내가 전화를 끊는 속도보다 빠르게 평소에는 볼 수 없던 예리한 질문을 던졌다. 레나에게 얘기해도 될지 순간 망설였다. 말했으니까 죽어버렸어요. 우리 사겨. 남자친구니까. 레나는 평소와 같은 어조로 물었지만 그 뒤편엔 위급한 사태를 민감하게 감지한 사람 특유의 다급함이 느껴졌다. 또 쓴다요, 케이치. 레나에겐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 알게 되어서 죽었어요. 다 털어놓았기에 살해당했어요. 레나가 평소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강한 어조로 다시 물었다. 박력에 놀랐다. 레나도 나와 마찬가지로 리카짱의 친구다. 리카짱의 실종을 걱정할 권리는 있다. 말해버리면 레나도 마찬가지로 그 무서운 상상을 지금만은 덮어주자. 말할 거야? 레나의 목소리는 진지함 그 자체였다. 케이치군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줄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목소리에 담긴 자그마한 격려가 내게 털어놓을 용기를 준다. 사실은 이렇게 레나와 의논하는 시간조차 아깝다. 하지만 레나의 냉정한 목소리를 들으니 괜한 조바심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여전히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들이 재구전에 숨어들었다는 사실을 리카짱에게 털어놓았다. 리카짱보다 먼저 그 사실을 들은 초장님은 어젯밤 실종되었다. 그러니까 다음은
리카짱일 가능성도. 레나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우물거리는 동안에 레나가 말했다. 레나는 태연한 태도로 가볍게 웃었다. 이쪽은 도저히 웃을 만한 심정이 아니었기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레나는 밝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었다. 맞아. 맞아. 레나, 아리가또. 했어. 맞아. 둘이 같이 살아? 사토코랑? 리카랑? 근데 리카가 납치당해서 실종당했으면 사토코가 그걸 모를 수가 있나? 같이 사는데? 레나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내가 설명한 상황의 이상함을 이해했다. 그건 한편으로는 믿음직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레나가 나와 마찬가지로 이상함을 느꼈다는 사실은 곧 내 모든 걱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말과도 같았다. 데려와줘. 왜? 왜 데리러 와? 왜 대답 안 해줘? 순간 사고가 얼어붙었다. 조금 전 시온과의 전화통화에서 미호는 경계해야 한다는 말을 막 들은 참이었기 때문이다. 아이고 레나 눈치채가지고 나 죽이러 오는 거 아니야? 매년 일어나는 연속 괴사 사건이 손은사키 본가의 압력으로 일어났다면 차기 당주인 미혼이 사건과 무관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면 미호는 올해 사건인 타카노 씨의 일행의 괴이한 죽음이나 촌장님의 실종과도 연관된 것일까? 근데 미혼도 촌장이 실종당한 거에 대해서 되게 급하게 찾고 막 이러지 않았나? 레나는 그 말만을 남기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지금은 미혼을 의심할 때가 아니다. 리카짱이 무사한지 확인해야만 한다. 옷을 갈아입고 자전거 열쇠를 챙겼다. 등굣길 약속 장소에서 합류하는 편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했다. 레나에게 집까지 오게 할 필요는 없겠지. 외출하겠다고 말하면 부모님이 한 소리 하시겠다 싶어서 말없이 집 밖으로 나갔다. 평소에 서늘함이 없는 왠지 기분 나쁜 습기가 느껴지는 밤이었다. 하지 말란 거 다 하고 있네 이 자식. 리카짱과 사토코는 같이 산다고 말했었지? 그걸 이제 눈치채냐 바보야. 방금 전에 들은 사실과 받아주는 이 없이 울리던 전화가 머릿속에서 합쳐지자 단숨에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을 뒤덮었다. 그럴 리가 없어. 사토코는 정말로 아무 관계 없어. 리카짱이 실종될 이유라면 몰라도 사토코한테도 그런 짓을 할 이유는 없을 텐데. 레나는 정말 빨랐다.
굉장한 속도로 자전거가 달려왔다. 그 원피스. 거친 숨소리로 레나가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를 알았다. 왜 화내? 레나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화내는 건가? 짐작가는 바가 없어 순간 당황했다. 뭐를? 왜 갑자기 화내? 왜 화내요? 나 나쁜 짓 안 했는데? 레나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런 레나는 처음 봤다. 레나는 내 무서워하는 표정을 보고선 한두 번 크게 심호흡을 하곤 타이르듯 말했다.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근데 지가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아니 밤중에 이런 옷 입고 네가 우리 집까지 오면 그게 더 위험하지 않니? 레나가 화내는 이유를 서서히 깨닫는다. 레나는 이 긴급 사태에서도 무서울 정도로 냉정했다. 근데 이게 맞지. KH가 멍청한 게 맞지. 와타나가시 날 밤 이후 밤마다 누군가가 죽거나 사라졌다. 와타나가시 날 밤에 타카노시 일행이 이상한 방식으로 살해당하고 다음날 밤 촌장님이 모습을 감추고 게다가 그 다음날 밤에는 리카짱과 사토코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나는 자신의 일밖에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히나미자와는 이상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이상한 상황이다. 레나는 혹여나 우리들이 실종될 경우까지도 내다보고 가족에게 갈 곳을 말해두라고 했다. 내 부주의함이 부끄러웠고 그걸 부끄러워해야 하는 오늘 밤이 두려웠다. 레나와 함께 집으로 되돌아간다. 달이 이상하리 많지만큼 높다. 이상하리 많지만큼? 하늘은 무의미하게 넓고 황량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결코 꿈으로 넘길 수 없을 잔혹함을 벌써부터 드러낸 채였다. 이런 미쳐버린 밤에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든든한 레나가 믿음직스러웠고 그런 레나가 혼자 나온 내 부주의함을 책망하게 할 정도로 변모해버린 히나미자와가 다른 무엇보다도 무서웠다. 달이 이상하리만치 높다. 미혼도 왔어? 미혼도 나온 거야? 도중에 합류한 미호는 당연하게도 리카짱과 사토코의 실종 소식에 반신반의했다. 근데 진짜 전화 안 받았다고. 미호는 확실히 기분이 언짢아 보였다. 농담이라고 해도 결코 웃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심한 가능성을 말하는지 안다. 그저께 와타나가시 이후 밤마다 사람이 죽거나 사라진다. 뒤를 이어 리카짱과 사토코까지 사라지다니 농담으로라도 절대 말할 수 없다. 근데 진짜 전화 안 받았는데? 어떤 심한 농담이든 결과적으로 친구가 무사하다면 우스갯소리에 불과하다.
레나가 그 점을 타이르자 미호는 조금 긴장을 풀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혼도 자전거에 올라탔다. 가로등도 거의 없는 시커먼 밤길의 어둠 속을 우리들 세 명의 자전거 라이트가 가로지른다. 달이 이상하리만치 높다. 레나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미혼이 다시금 물었다. 어두워서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미호는 굉장히 모호한 얼굴로 웃었다. 내 설명에 납득할 수 없었음을 이 어둠 속에서도 알았다. 즉석에서 지어낸 이야기치고는 거짓말이 매끄럽게 술술 튀어나온다. 시온과 관계된 이야기라고 실토하면 그날 밤 같이 재구전에 숨어들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은 미혼도 묻지 않았다. 납득했는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미혼의 사소한 의문 정도는 리카짱과 사토코의 안전을 확인하기만 하면 아무래도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자신이 왠지 꺼림칙하게 느껴졌다. 이 며칠 사이 미혼의 행동이 특별히 변한 것도 아닌데 왠지 거리를 두게 된다. 시온이나 OECC로부터 미혼이 무슨 큰 가문의 후계자라고 들었을 뿐인데. 아니, 단지 무리해서 잊으려고 할 뿐일까? 기억해, 마에바라 케이지. 와타나가 지날 밤에 일어난 일을 가장 처음 물어본 사람은 미혼이잖아. 그것도 굉장히 엄한 말투로. 그때 본 미혼의 눈을 벌써 잊었어? 그때 미혼은 분명 내가 평소에 알던 미혼과는 달랐다. 그때 미혼이 보여준 모습은 시온이나 OACC가 말한 내용과 겹쳐 보였다. 맞다. 그날의 미혼만 없었다면 나는 미혼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진 않았겠지. 그날의 미혼은 대체 뭐였을까? 그 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로 때마침 머리가 가득 차서 가장 중요한, 가장 직시해야만 하는 일에서 눈을 돌려버린 건 아닐까? 내 앞에서 긴 머리를 휘날리며 자전거 페달을 밟는 미혼. 그 등을 아무리 바라봐도 내 의문에 대한 대답은 결코 떠오르지 않았다. 신사 경내로 이어지는 돌계단 앞까지 왔다. 자전거를 메고 올라갈 생각은 없는 모양이다. 모두 돌계단 옆에 자전거를 세워놓는다. 신사가 통째로 사유지인가? 이 신사는 꽤 시대감이 느껴진다. 10년이나 20년은 훌쩍 넘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이어진 장소처럼 보인다. 뭐가? 레나가 명백히 불길한 말을 입에 담아서 서둘러 그쪽으로 달려갔다. 주위를 삥 둘러본다. 확실히 우리들이 타고 온 것 말고 다른 자전거는 없었다. 분명 이 돌계단을 리카짱이나 사토코가 자전거를 짊어지고 올라가긴 어렵겠지. 리카짱이 사는 집의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벌써 좋지 않은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현실과 마주한다.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나무 그늘 사이 어딘가에 세워졌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 장소에 자전거가 없다고 해서 두 사람이 실종되었다는 말은 아니야.
세 명이서 고개를 끄덕이고 돌계단을 뛰어 올라간다. 신사 앞에 세워진 기둥문을 빠져나가 곱게 자갈이 깔려진 경내로 들어간다. 여기서 와타나가시 축제가 열렸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고요했다. 레나가 선대에 서서 달려나갔다. 경내 옆 집회장 쪽으로 간 다음 그 뒤편으로 돌아간다. 새까만 어둠 속에 자재창고 같은 2층짜리 조립식 오두막집이 보였다. 그냥 집회장에서 사는 게 낫겠는데요? 레나와 미온이 도저히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조립식 건물에 다가갔다. 이런 훌륭한 신사를 소유했을 정도니까 더 훌륭한 집에 살 거라고 생각했었다. 굉장히 의외였다. 레나가 2층을 향해 말을 걸었다. 처음은 조심스럽게, 점점 큰 목소리로. 대답은 없다. 대답은커녕 인기척조차 없다. 미온이 셔터를 양손으로 팡팡 두드리자 시끄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만큼 떠들썩하면 알아차려야만 한다. 방에 불을 켜고 창문을 드르륵 열고선 지금이 몇 시인 줄 아세요? What time is it? 하면 4 o'clock 해줘야 하는데.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정말로 아무런 반응도 없다. 미연이 셔터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자 정적이 우리를 휘감았다. 이 정적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만든다. 얼굴에 돌던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 내 안색이 새파래진 사실을 스스로도 알았다. 레나는 굴하지 않았다. 안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인정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나도 레나의 발버둥에 용기를 얻었다. 어떻게 올라갈 건데? 미연이 오두막에 세워져 있던 사다리를 가져와 준비해 주었다. 사다리를 걸기엔 조금 불안정한 바닥이었지만 미연이 꾹 눌러서 고정해줬다. 이거 갑자기 사다리 막 놓고 나 추락하게 만들라는 그거 아니야? 사다리는 딱히 사용해본 기억이 없다. 서투른 티를 숨기지 못하고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며 2층에 창이 열리는지 하나하나 시험해 보인다. 원래 집도 있어? 레나가 달려갔다. 원래 집이라니 뭐야? 아... 아... 그러면 리카짱의 남동생을 만들어서 대를 이어줄 순 없는 거네. 그러고 보니 사토도 같이 살지? 기억났다. 작년에 저주로 실종된 녀석이다. 그니까. 커튼이 쳐져서 방 안을 엿볼 순 없지만 조그만 여자애 둘이서 살기엔 조금 힘들어 보였다. 그런 가여운 신세일 줄은 몰랐다.
평소 학교에서의 건강한 모습에서는 아무런 이상함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왜 아련하고 눈물 나는 이 분위기 잡다가 왜. 미운이 갑자기 정말로 저주하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왜 얼굴 안 보여주지? 왜 얼굴을 안 보여주지? 사다리 아래의 미운을 돌아보며 다시 물었다. 사다리를 붙잡고 있던 미운이 내게 시선을 맞추려는 듯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온몸에 심장이 멎을 듯이 차가운 전류가 흘렀다. 미운의 눈은 잔뜩 흐려져서 눈동자 속엔 혼돈이라는 이름의 스튜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눈동자 속에서 빙글빙글 소용돌이치며 부글부글 거품을 끼운다. 나는 어느샌가 사다리라는 이름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다. 농담이 심하다고 웃으면서 가볍게 말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불안정한 발판 위에서 북받치는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라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내 입에서는 쉰 목소리밖에 나오지 않았다. 미호는 나 이외에 누군가의 물음에 답하듯이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했다. 그럼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은 거 아니야? 미혼이 사토시 좋아했나? 미호는 망가진 카세트 테이프처럼 이제는 알아듣기 힘든 말만을 반복했다. 아들아들 어깨를 떨어 떨림이 사다리를 타고 나에게도 직접 전해진다. 발판이 흔들거리며 지면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깨닫는다. 미연의 귀에 닿았는진 모르겠다. 미연이 흔들어져 생기는 덜컹거리는 떨림은 점점 커져만 간다. 레나야! 레나야!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주민들? 살려줘!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때 레나를 필두로 4-5명의 어른들이 손전등을 든 채로 급하게 달려왔다.
사이코패스 같아.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하는 미연의 모습에 다시 한번 오싹함을 느꼈다. 아니, 큰일 날 건 나야. 큰일 날 뻔한 건 나라고. 지금 여기서 사다리를 붙잡아준 사람은 틀림없이 미연이다. 손을 잡기 미연 본인이다. 그렇다면 방금 전까지 고장난 테이프처럼 말했던 사람은 누구였어? 저주를 받았다든가 하는 뒤숭숭한 말들을 계속 중얼대던 사람은 누구였어? 얘 이중인격인가? 미운이 다시 한번 미운이 아닌 미운이 되기 전에 나는 도망치듯 사다리에서 뛰어내렸다. 어른들이 열쇠 다발에서 몇 개씩 열쇠를 시험해 보면서 1층에 커다란 셔터를 열려고 했다. 아, 난도 리카짱이랑 사토코한테 판 줄? 미연이 그렇게 말하면서 내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나는 창백한 표정을 돌려줄 뿐이다. 너무나도 갑작스레 평소대로의 미운으로 돌아왔기에 오히려 방금 전에 미운이 아닌 미운의 으스스함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셔터가 비로소 열렸다. 레나가 전등 스위치를 손으로 더듬어서 켜고 안으로 뛰어든다. 나도 따라 들어갔다. 좁은 계단은 오른다. 밖에서 봤을 때는 창고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니 생활감이 느껴졌다. 왠지 모르게 그 두 사람의 분위기가 나는 냄새로 가득하다. 틀림없는 리카짱과 사토코의 집이었다. 아니 근데 미호는 그럼 사토코를 사실은 미워하고 있었던 거야? 1층이 마을 자치회의 창고를 겸하는 반면에 2층은 완전히 거주 공간이었다. 부금 원룸 아파트처럼 부엌과 연결된 다다미 8장 정도의 거실이 눈에 들어왔다. 장롱과 찬장이 빽빽히 놓여있었고 구석에는 걷어들인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거실 중앙에는 접이식 테이블을 뒀고 그 위에는 간장과 작은 드레싱병이 보여서 검소한 생활관이 느껴진다. 이런 심야에 두 사람이 없다니 이상하다. 차례차례 계단을 올라오는 어른들이 웅성대기 시작한다. 바로 어제 막 촌장님이 실종돼서 큰 소란이 되었던 참인데. 그리고 오늘은 리카짱의 사토코까지. 어른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뱉으며 자리는 단숨에 떠들썩해진다. 이윽고 미혼이 사람들을 제지했다. 미혼의 단언에 어른들은 얼굴이 새파래진다. 그건 나와 레나도 마찬가지였다. 미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척척 지시를 내렸다. 어른들은 연하인 미혼의 지시를 주저없이 따랐다. 헤이! 어른들은 힘차게 대답하고는 우르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미호는 특이양양한 미소를 짓곤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레나는 의지가 되는 미혼을 아주 믿음직스럽게 바라본다. 하지만 나는 지금 본 미혼의 리더십이 어딘지 모르게 시온이나 오에시시가 말하던 소노다키 가문의 후계자인 미혼과 겹쳐 보여서 복잡한 기분에 빠져들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다 무슨 상관이야. 지금은 리카짱과 사토코의 안부가 중요해. 예를 들면 이 방에 두 사람의 행선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방 안이 엉망이 되어 있다든가 이전과 극단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추리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아무 이상이 없는 실내에선 아무런 단서도 눈에 띄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나는 처음 보는 방이다. 평소에 방을 모르는 이상 내가 뭔가 알아낼 가능성은 없다. 체념은 접어두고 찾자. 행방을 알려줄 무언가를. 그 무언가를 찾아서 옷장을 열거나 창문을 열어봤다. 하지만 아무런 특이한 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레나도 어쩔 줄 모르겠는지 나와 마찬가지로 실내에 단서가 없는지 두리번거렸다. 그러는 사이에 밖이 떠들썩해졌다. 소동을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이 점점 모여든다. 물론 미연이 전화로 불러낸 사람들도 잔뜩 있겠지. 미연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하자 우리도 따라 내려와 밖으로 나왔다. 밖에는 벌써 10명 정도의 어른들이 모여 있었다. 다들 불안해 보인다. 어느샌가 신사 쪽에는 노인들이 염주를 주무르며 리카짱의 무사를 기원하고 있었다. 일이 커졌다. 더 이상 우리 친구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왜 리카 짜마야? 마을 사람들이 미혼을 둘러싸고 원을 만든다. 미혼은 진정하라는 듯이 오른손을 들어 제지했다. 잠이 든 새끼 고양이처럼 배가 불러 기분 좋게 잡는 리카짱을 깨우게 된다면 틀림없이 괴롭겠지?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미연이 한층 더 표정을 굳히며 말하자 어른들도 조용해졌다. 기합의 신호로 어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갔다. 나도 어딘가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서 아무도 향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어정어정 걷기 시작한다. 점점 인기척이 사라진다. 하지만 별로 무섭진 않았다. 사라진다면 나나 시온이 먼저일 터. 그러니까 나는 좀 더 어둠을 두려워해야 할 터인데도 하지만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어째서? 오늘 밤은 이미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오늘 밤에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느껴지는 제멋대로인 안도감이 과연 무슨 뜻인지, 초조하고 지칠 대로 지친 오늘 밤에 내가 그 안도감의 의미를 깨닫고 찌르는 듯한 죄책감을 느낀 것은 잠시 시간이 흐른 뒤였다. 이 이기적인 사이코패스 새끼. 이기적인 놈.
점점, 점점 보면 볼수록 KH가 너무 하남자 찐따 쓰레기 같아. 보면 볼수록 점점 정 떨어지는 중. 아니, 오니카쿠시 편엔 이렇게까지 정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저냥 적당한 멍청한 주인공 정도였는데, 이, 와타나가시 편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뭔가 점점 더 쓰레기 같아진다 그래야 되나? 돌연 시야가 트이고 찬바람이 온몸을 스쳤다. 어느새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에 도착했다. 높은 언덕에서 내려다보니 곳곳을 밝히며 켜지는 불빛에서 마을 전체가 잠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이 한눈에 들어왔다. 하나 둘 퍼져나가는 불빛들은 타카노 씨 일행과 촌장님에 이어 이번에는 리카짱과 사토코까지 희생되었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져나가는 과정과도 같다. 치담님이라면 저러지 않았을까? 저였으면 일단 저기서 안 살아요. 죄송한데. 이렇게 결속력 강한 마을에서 저는 잘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 농담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간단하게 두 사람을 발견하고 미온이 케이짱은 걱정쟁이구나 하고 놀리고 레나는 그래도 정말 다행이네 하고 쓴웃음을 짓고 가장 바랐던 결과가 눈이 녹듯이 사라져간다.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광경이었다. 무릎뿐만 아니라 몸도 앞으로 구부린 채로 양손을 땅에 대고 손톱을 세웠다. 슬픈지 분한지조차 모르겠다.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지금 재구전 가면 왠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내 죄를 견디지 못하고 리카짱에게 그 사실을 말해버렸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리카짱이나 사토코까지 나도 시온도 스스로가 사라질 때까지 꾹 참고 등에 짊어져야 했던 십자가였다. 아니, 그렇게 말하자면 문제는 훨씬 더 있어내 일. 금기를 깨뜨리고 재고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최초의 죄였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은 그때도 잘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도 싸구려 호기심에 져버려서 지금 이 순간만큼 자신에게 화가 난 적은 없었다. 부스럭대는 소리가 났다. 완전히 낙담한 나는 누가 그 소리를 냈는지 확인할 마음조차 들지 않았다. 리카짱? 레나짱. 레나였다. 땅을 쥐어뜯는 내 모습이 배라도 아픈 것처럼 보였을까? 달려와서 간호하듯 내 등을 쓰다듬었다. 레나는 나를 신경 쓰는지 최대한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며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레나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뭔지도 알 수 있었다. 리카짱이랑 사토코가 사라진 이유를 케이치코는 알지? 라고. 상황이 긴급하게 레나는 내가 갑자기 리카짱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나선 이유를 캐묻지 않고 넘어갔다. 하지만 이렇게 리카짱과 사토코의 실종이 확인된 지금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것도 당연하다. 그래도 이렇게 되어버린 이상 이제 레나에게도 말할 수는 없다. 리카짱과 사토코의 소식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레나까지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다. 레나도 땅에 주저앉아 나와 눈을 맞췄다. 레나는 그렇게 말하며 손목시계를 보여줬다.
오전 1시가 훨씬 지난 시간이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다.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여기서 엎드려 있었을까? 어제村장님을 찾을 때보다 이른 시간에 해산한다는 사실에 조금 분노를 느꼈지만 원흉인 내가 사람들의 노고를 비난할 자격은 전혀 없다. 근데 이런 거 원래 실종 골든타임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건데 레나의 말을 듣고 마을을 내려다보니 확실히 산 너머의 어둠에서 이 시간에는 어울리지 않게 차들이 몇 대씩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빨간 회전등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사이렌도 울리지 않는다. 그래. 이 와타나가시 직후에 벌어지는 오야시라님의 저주라고 추정되는 사건은 전부 은밀하게 처리된다. 리카짱이나 사토코 또한 과거 연속 사건과 마찬가지로 조용하게 미해결로 그리고 수수께끼에 쌓인 채 정결되고 사라져버린다. 리카짱의 사랑스러운 얼굴이 사라져간다. 사토코의 건강한 미소가 사라져간다. 그 모습들을 떠올리려고 하면 할수록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만다. 소년의 모리처럼 사라질 것만 같은 두 친구들의 모습에 몇 번이고 스스로의 못난 기억력을 자책하면서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쏟아냈다. 부정 따윈 할 수 없다. 하지만 긍정도 할 수 없다. 적어도 레나만큼은 말려들게 하고 싶지 않다. 알게 되면 말려들고 말아. 어차피 잠들지 못한다면 적어도 쓰러질 때까지 친구들을 찾고 싶다. 마을 전체가 총동원해서 찾는데도 아직 찾지 못했다. 이제 와서 나 혼자 찾는다고 발견할 리도 없다. 하지만 찾아야만 한다. 자주 하는 기분으로 내뱉은 혼잣말이었지만 나는 문득 레네가 말없이 내 혼잣말의 의미를 곱씹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실언이었다. 그럴 리 없어. 케이치군은 나쁘지 않아. 레나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줘서 기쁘지만 사정을 모르기 때문이야. 레나도 와타나가시 날 밤 내가 금기를 번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면 나를 욕하고 비난하겠지. 하지만 나는 레나에게 비난당할 수조차 없다. 그러기 위해선 레나에게 스스로의 죄를 고백해야 하니까. 내가 와타나가시 날 밤에 재고전에 몰래 들어갔다고 말하면 레나조차 다음날 밤에는 사라져버릴지도 몰라. 이 상냥하고 활발하고 언제나 장난기 가득한, 하지만 이럴 때에는 이 이상 없을 정도로 믿음직스러운 레나가 사라질지도 몰라. 그것만은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번에야말로 나는 십자가를 혼자 짊어져야만 한다. 혼자서. 피의 떨림이 오싹오싹 등을 타고 올라가 마음속의 슬픔을 전율로 뒤바꾼다. 그냥 위로해주는 거잖아. 그냥 F식 위로하는 거잖아, 지금. 아, 진짜 알아가지고 알겠다고 말하겠냐고. 아니면 뭔가 레나가 눈치챌 말실수라도 내뱉어버렸나?
야바이, 야바이. 그때 레나가 언제나 내가 하듯이 내 머리를 꽉 움켜쥐고 부비덕대며 쓰다듬었다. 진짜 알고 있나? 내 머리를 쓰다듬는 손에 레나는 부드럽게 힘을 보탰다. 이렇게 밤마다 누군가가 희생되고 있잖아. 그게 내일 밤에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증 따윈 없어. 그리고 레나가 희생양이 되지 않는다는 보증 따윈 더더욱 없다고. 범인이 누구든 상관없다. 부탁해. 없앨 거라면 빨리 나를 없애줘. 근데 내가 봤을 때 얘는 막상 지가 없어질 상황이 오면은 진짜 두려움이 엄습한다. 발끝에서부터 차가운 전율이 흘러 올라온다. 이지랄 할 듯. 시연에게 천장님이 내게 리카짱이나 사토코가 그러했듯이 친한 사람부터 사라지게 한다니 그런 잔인한 짓은 그만둬. 시연이 히스테릭하게 외쳤던 말이 뇌리에 되살아난다. 틀림없이 저희를 가장 마지막에 죽일 작정이에요. 우리 생각처럼 죽이는 게 아니라 친한 사람들부터 차례대로 죽어서 잔뜩 괴로워하게 한 뒤에 죽이려는 그런 목적이 틀림없어요. 부탁이니까 없어지지 마. 내가 없어질 때까지 부디 없어지지 마. 솟아오르는 눈물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레나는 내가 일어서도록 재촉했다. 저항할 기력도 없어 레나의 재촉대로 일어섰다. 경내에 돌아오니 가스포노가 몇 개인가 들어서 있고 커다란 냄비엔 된장국이 끓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듯 침묵하며 나눠받은 된장국을 마시고 있다. 된장국 맛있겠는데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른 지친 표정. 모두 방금 전까지 온 마을을 뛰어다녔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 암울한 모습을 보면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근데 이 여름에 된장국을 줘? 냉국도 아니고? 진짜 걱정했어? 미안한데 진짜 걱정한 거 맞아? 미연이 된장국을 내밀었지만 식욕이 없어 거절했다. 차분한 표정을 지으며 미연은 된장국을 홀짝거렸다. 근데 그러게 오니카쿠시인데 자전거까지 없앨 필요가 있나? 히나미자와는 어두워지면 순식간에 인기척이 없어진다. 시내로부터 차나 오토바이를 귀가하는 어른들을 제외하면 어두워진 히나미자와를 걷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좋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리카짱과 사토코를 아무도 못 봤다고 해도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니다. 미연의 마치 남일 같은 말투에 발끈했지만 분노는 금세 가라앉았다. 미연은 바로 조금 전까지 리카짱을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치. 근데 나는 산속에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자기 독백, 자기 비하만 하고 있었고. 듣기로는 미연은 어젯밤도 밤새도록 촌장님을 찾아다녔다고 했다. 나보다도 훨씬 더 피곤하겠지. 그의
얘 나는 뭐야? 우물쭈물대며 혼자 웅크리고 있었을 뿐이다. 미혼에게 뭘 말할 자격도 없다. 갑자기 화살이 나에게로 향했지만 대답할 기력 따위는 없었다. 왜 물어보지? 미연이 진지한 눈빛으로 캐묻는다. 무신경했다는 비난 같았다.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픈데도 무신경하다는 비난은 왠지 분했지만 이건 내 죄다. 내가 혼자서 등에 짊어져야 할 죄다. 미호는 별일 없었다는 데 대답에 크게 숨을 내쉬며 안도감을 내비쳤다. 능글맞은 아저씨의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오이시 씨가 경관 여러 명을 거느리고 도착했다. 지금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쾌활하게 행동한다. 아니 진짜 개 싫어하네. 아니 미용 그냥 극혐을 하네. 미호는 오이시 씨와 상성이 나빴었지. 하지만 오이시 씨는 차가운 태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낯짝이 두껍다고 해야 할까? 부하 경찰관들에게 권하지만 모두 쓴웃음을 지으며 사양했다. 된장국 대신 레나가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못 찾았잖아. 못 찾았잖아.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었다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결국 진전은 없다는 말이다. 나 나가야 돼. 몇 시? 2시 반에 가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2시 반까지 준비할게. 내려올래? 내려오라고? 알았어.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알아? 어디까지? 탕화콘. 뭐? 알았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어제 너 나 내려준 됐잖아. 거기까지 어떻게 가? 그럼 2시 반까지 내려. 내가 차를 끌고 가라고? 아니 걸어오라고? 내일 받으러 가는 거잖아. 그니까. 집으로 와. 그럼 너무 늦을 것 같아. 안 돼. 뭐가 안 돼? 차를 거기다가 대고 가잖아. 거기 차 댈 데가 어디 있어? 있어. 그러면은 그냥 내려. 알았어. 어떡할 거야? 내려오라며. 그냥 내려올 거야? 차 끌고 내려. 그냥 가야지 뭐 어떡해.
네, 저 걸어가야 돼요. 언니는 왜, 이중 약속을 잡아가지고. 도저히 웃을 기분이 아니었다. 박장대소 한 사람은 OACC 뿐이었다. 피곤하다고는 해도 집에 자전거로 돌아갈 기력쯤은 남았다. 경찰의 도움 따위 받고 싶지 않다. 얜 또 왜 경찰을 이렇게 싫어해? 시온이랑 같이 경찰 도움 받기로 한 거 아니었어? 하지만 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에 사로잡힌 나와는 달리 레나는 차분하게 상대의 호의를 받아들였다. 나도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다. 리카짱과 사토코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불안조차 점점 밀려오는 졸음의 파도에 떠밀려간다. 레나가 우리 자전거를 가리키자 OACC는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듯 척척 경찰 승합차에 자전거를 실었다. 빨리 뒷좌석에 앉으라고 재촉받는다. 스프링이 빡빡해서 엉덩이가 아파하는 좌석이었지만 지금은 이조차도 굉장히 푹신하게 느껴지고 잠에 들기에 충분히 편안했다. 이거 레나 먼저 내려주고 우리 둘이 남아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레나의 목소리가 서서히 멀어진다. 잠의 세계로 빠져든다. 드렁. 드렁. 정신을 차려보니 주인은 고요했다. 차는 정차해 있었다. OACC가 찰싹찰싹 뺨을 때렸다. 전혀 좋은 기분이 아니었기에 바로 눈을 떴다. 불쑥 코앞에 무언가를 내밀었다. 쇳덩어리? 커피캔이었다. 기계적으로 받아들고 뚜껑을 연다. 미적지근하고 달콤한 커피로 몸을 적시자 흐릿한 머리에서 조금씩 잠이 달아난다. 졸음이 사라지자 어째서 차가 멈춰졌고 커피를 받았는지 이유가 궁금해졌다. 운전석에 있어야 할 OECC가 어느새 뒷좌석에서 내게 말을 건다. 갑작스레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요전번 도서관에서 신문 당했을 때를 떠올렸다. 아차 싶었을 땐 이미 늦었다. 오늘만큼은 도망칠 수 없겠지. OECC는 납득할 만한 대답을 듣기 전까지 나를 풀어줄 생각은 없어 보였다.
오이시 씨는 커피를 꿀꺽 들이키더니 크게 키지게? 키크? 크게 기지개를 켜며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지만 내 긴장은 더해갈 뿐이었다. 여기까지 와서 얼버무릴 작정인가? 정말로 속을 알 수 없는 남자다. 맞아. 시온이랑 저번에 전화로 얘기했을 때 경찰한테도 말해가지고 도움 받자 그랬잖아. 아, 케이치 멍청한 자식. 이 승합차의 뒷문은 한쪽밖에 없었다. 아, 경찰 승합차라서? 지금 오이시 씨가 막아선 쪽 외엔 문이 없다. 도망칠 수 없다는 뜻이다.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오이시 씨는 내 침묵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느긋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벌레 소리가 좀처럼 흘러가지 않는 시간을 영원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오이시 씨가 휘파랍니다. 연기를 뿜었다. 창문을 열었음에도 자욱한 담배 연기가 차 안에 들이왔다. 오이시 씨는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어디까지 알고 내게서는 또 뭘 듣고 싶을까? 알게 된 사람이 모두 사라진다면 내가 말하면 오이시 씨 역시 사라져버릴까? 오이시 씨만큼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이거 쓰레기 아니야 이거. 이 사람은 사라져도 크게 걱정 안 된다 이거잖아 지금. 오이시 씨가 혼잣말을 하듯 불쑥 말을 걸었다. 어째서 이렇게 되어버렸나니? 알 턱이 없잖아. 오히려 내가 알고 싶을 정도다. 오이시 씨가 나를 동력을 시키기 위해 내민 비장의 카드가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이 질문에 내가 돌려준 침묵은 곧 긍정과도 같았다. 재구전. 희남이자의 피로 물든 과거를 보는 난 금단의 창고. 모든 죄가 시작된 장소. 물 마셨는데 살에 들렸어. 나와 시온 때문이라는 건가? 확실히 맞다. 나와 시온이 털어 놓자마자 뭐? 처음 듣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커다란 빗장은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단순한 자물쇠였다. 그런 중요한 재구전의 열쇠로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싸구려 자물쇠였다. 근데 그러면 리카랑 촌장님이 잡혀간 거는 나랑 시온 대신에 잡혀간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잡혀간 거면 나랑 시온은 왜 남은 거야? 재구전에 들어간 그 타카노 씨랑 재구전 자물쇠 딴 타케미치는 죽었고 촌장이랑 리카도 자물쇠 바꿔놔가지고 사라졌으면 재구전 들어간 나랑 시오는 왜 아직 안 잡아가고 있지? 알지? 키미요시 가문은 키미요시 할아버지 촌장님의 일가겠고 소노자키 가문은 미혼의 집안 그리고 후르데 가문은 리카짱의 집안인가? 그치, 무녀니까. 분명 리카짱이 노인들에게 묘한 카리스마를 가진 점은 틀림없다. 거기서 오이시 씨는 무게를 잡는 듯 뜸을 들이더니 새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아이, 나 아직 미성년자인데, 이거 간접하면 이거 차 안에서 담배를 펴? 다음은 소노자키 가문 중인가? 그럼 시온일 거잖아. 왜냐면 키미요시 가문에서 촌장님 사라졌죠? 후르데 가문에서 리카 사라졌죠? 그럼 남은 거 소노자키 가문인데 미운이 사라질 리는 없잖아. 오이시 씨는 의미심장하게 하지만 어딘가 곤란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하고 연기를 크게 토해냈다.
아, 당주가 사라지는 거야? 그럼 미혼이야? 어젯밤 척척 어른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리카짱 수색을 지휘하던 미혼의 모습이 떠오른다.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전개에 온몸의 털이 곤두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존나 바카나! 오이시 씨가 양손으로 내 어깨를 움켜쥐며 다가왔다. 근데 미호는 항상 이상했는데? 말려들었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는 이미 늦었다. 오이시 씨는 코가 부딪힐 정도로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곤 내 다음 말을 기다렸다. 기세에 압도당한다. 이 남자의 눈동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그때 삐삐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운전석으로부터였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끈질기게 몇 번이고 울리자 마침내 오이시 씨는 나를 해방하고 운전석으로 몸을 들이밀었다. 안 돼, 나가. 화장품 좀 사! 찍어서 쿠팡으로 사라고! 아우, 진짜. 일어나도 돼. 왜 기어서 가? 이거 없어졌어. 빨았어. 저거 왼쪽에 있는 퍼프 쓰면 돼. 응. 이거? 가지고 가. 나 금방 찍고라. 너 해. 할 거 해. 아휴. 내가 살다 살다 언니 방에 있는데 방송을 하고. 아, 대사를 못 읽겠잖아. 읽어. 괜찮아. 그렇다 해도 이 틈에 도망갈 순 없겠지만. 아무래도 돌아오라는 내용인 것 같다. 비로소 풀려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다. 나도 잔넨이다. 오이시 씨는 드르륵 문을 열고 한 번 밖으로 나간 다음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문은 열린 채였다. 나와도 괜찮다는 말인가? 근데 확실히 좀 보기 드문 젊은이라서 좀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리카짱과 사토코 둘의 희생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소린가?
열린 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니 리. 아, 자취해야겠다. 아, 빨리 집 나가 살아야지. 놀랍게도 차는 우리 집 바로 정면에 서 있었다. 이 남자가 내 이름과 주소를 안다는 사실은 기분 나쁘지만 지금은 다만 졸렸다. 언니랑 같이 자취하라고요? 아니, 언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자취를 하고 싶다는 건데 언니랑 같이 살면 자취가 아니잖아요. 승합차로부터 내리려고 할 때 오이시 씨가 마치 추격타처럼 강한 어조로 말했다. 죄송한데 이거 고백 멘트 아니에요? 저 어느 약간 그 로맨스 판타지 웹소설 같은 데서 이런 대사 본 것 같은데? 이거 로미오와 줄리엣 아니냐 이거? 저 쉼표가 레전드임 진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나였지만 적어도 문을 세게 닫아 큰 소리를 내는 행동이 하나의 대답이 되길 바랐다. 오이시 씨는 차의 경적을 가볍게 울리곤 떠나갔다. 나는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을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열쇠는 잠겨 있었지만 체인은 걸지 않았다. 열쇠로 문을 열고 현관으로, 계단으로. 의식은 여기에서 끊겼다. 자냐? 야, 자냐? 진짜 자네. 오늘은 이게 좀 많은데? 팁이 좀 많은데요, 4개면? 스크랩북 발췌. 소노자키 가문에 대하여. 전후 급격하게 세력을 넓힌 소노자키 가문. 그때의 당주가 오늘까지도 그 자리에 군림한 소노자키 오료다. 소노자키 오료도 늙었기에 오늘날에는 옛 시절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전해 듣기로는 역대 당주 중에서 최고라고 칭송받는 명당주라 한다. 노쇠한 몸을 가누기가 버거운지 주에 몇 회 교습을 다니는 것 외엔 자택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예식조차 후계자인 미혼에게 맡기는 일이 많다. 이 교습이 혹시 그 야쿠자 교습인가? 야쿠자 교육인가? 왜 당주의 후계자가 딸이 아니라 소녀인 미혼인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딸 부부의 의절 소득과 연관되었다고 한다. 소노자키 미혼이라는 자유분방한 아가씨에게서는 아직 차기 당주로서의 관록은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소노자키 가문의 피를 이어 귀신의 이름을 허락받은 이상 아마도 교묘히 이빨과 발톱을 숨긴 방심할 수 없는 인물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미혼이 찹쌀떡에다가 바늘을 넣는 기계가 있었던 거구나. 아, 나 어떻게 평범한 여중딩들이 그렇게 막 도끼를 들고 다니고 떡에다 바늘을 넣고 할 수 있을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래서였구나. 소노사키 가문의 노세한 당주는
오류? 히나무샤와의 오랜 인습이 사건에 관련된 기미가 농후해진 무렵부터 새 가문을 몰래 감시하고 있었다. 오늘까지 세 가문 중 키미유시 가문과 후르데 가문의 당주가 사라졌다. 남은 당주는 한 사람. 소노자키가 당주인 소노자키 오류. 고령의 할머니다. 위험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물어져서 좀처럼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 마지막 당주도 와타나가 신하를 목격담을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도 목격되지 않았다. 소노자키 본가 안에서 지금도 건재한 것일까? 그게 아니면 이미? 두 사람이 나란히 담배 한 개를 크게 내뿜는다. 오이시 씨는 특별히 대답하지 않고 다시 담배 연기를 내뿜어서 문자 그대로 연기 속에 파묻혔다. 그럼 사실상 미윤이 당주야? 근데 그런 거 같은데? 당주 할머니도 사라졌는지 집에 있는지 불명이고 마을 사람들한테 계속 지시 내리는 것도 미윤이고 스크랩북 발췌. 내재된 귀신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귀신의 피가 흐른다고 믿는 히나미자와 주민들은 귀신 귀자를 매우 신성하게 다룬다. 예를 들면 이름에 귀를 사용하는 것은 키미요시 가문과 소노자키 가문의 당주에게만 허용된 특권이었다고 한다. 가령 소노자키 가문의 현 당주 소노자키 오료의 이름 한자를 풀어보면 귀를 찾을 수 있다. 이름으로 정당한 소노자키가의 당주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점은 후계자에 해당하는 소노자키 미혼도 마찬가지다. 이름에 사용된 도깨비 미에 귀가 숨어 있다. 소노자키의 가문의 뒤를 잇지 못했던 오류의 친딸이자 미혼의 친어머니 소노자키 아카네도 동일하다. 발음은 같지만 의절 전까지는 붉은 천자가 아니라 귀가 들어가는 몰 숫자를 썼다. 덧붙여 촌장의 이름은 키이치로지만 여기서 키라는 문자도 본래는 발음이 같은 키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귀를 사용한 이름은 소노자키 가문의 후계자 이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새 가문의 성에도 귀가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세 가문 중 하나의 성씨인 키미요시는 귀 한 글자를 분해하여 만든 것이다. 요시, 키미의 손으로 써서 합치면 귀라는 문자가 완성된다. 이어서 대대로 신을 모셔온 가문인 후르데 가문의 성은 길흉을 점치는 점쟁이에서 최초로 비롯되어 첫 글자인 우러나이에 귀신 귀에 뿔을 더해서 후루로 변형되었고 결과적으로 후르데라는 이름이 완성되었다고 추정된다. 소노자키 가문은 이름에 귀가 담겨있기 때문인지 성씨에는 귀라는 문자가 보이지 않는다. 와타나가시 의식을 전담하는 일족이었기에 의식의 내용을 그대로 성으로 삼았다고 추정된다. 자키는 발음이 유사한 사키를 바꿔 읽은 결과물이고 소노는 그 형태로부터 복잡한 내용물을 사각으로 감싼 것, 즉 인체의 암시일 것이다. 결국 와타나가시에서는 그들의 선조들이 담당한 배를 가르는 자의 역할이 소노자키라는 성씨로 정립되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니까 백정이란 소리네요?
근데 지금 현대 시대에선 정육점이 꽤나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거네. 청구각하. 오스카레스나. 서 직원들이 실망스러운 듯이 고개를 흔든다. 모두 피로가 짙게 배어 나오는 얼굴이다. 무리도 아니다. 와타나가시 날부터 다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들 경찰 마인드가 아주 빡세게 장착돼 있네. 과장이 거듭 말하자 비로소 코미야마쿤이 자리를 떴다. 근데 무슨 청구? 영장 청구? 이런 거? 아니 스르라미에 천국이 어딨어요. 죄송한데 여긴 지옥밖에 없다고요. 지고쿠 지고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을지 어해 아냐고요? 얘는 죽으면 지옥 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나 가라. 그걸 조사하려고 영장을 청구하려는 게 아닙니까? 토카레프가 뭐예요? 불법적인 약물 같은 거야? 양귀비는 불법이잖아. 아, 총이야. 일본도 총기 소지 불법인가요? 권총. 소노사키 의원이 전화로 장장 1시간 동안이나 서장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들었다. 설마 서장이 과장의 목줄을 잡아주었나? 근데 소노사키 가문이 진짜 야쿠자긴 하나 보다. 호랑이인가 봐. 말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소노사키 가문 야쿠자 들어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냥 약간 마피아 같은 느낌인 거잖아. 야쿠자라는 게. 그쵸? 전화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나 보군. 어우, 진상, 진상.
어우, 비리 의원. 부패 의원. 왜? 과장이 이 팀에 사라지라고 눈으로 신호를 보낸다. 비리 의원이라 부르지 말고 국독 의원이라 부르자고요? 국회의원? 아니 근데 얘네가 국회야? 지금? 이 손호사크 의원이 속해 있는 그게 지금 국회인가요, 지금? 지금은 일단 과장의 허위를 감사해 받도록 할까? 수면실에서 잠시 눈이라도 붙이도록 하자. 와. 아니, 지들 신사 지들한테나 소중하지. 아니, 신앙의 자유가 저 아저씨, 아니, 아저씨. 아저씨 좀 진정하시고요. 죄송한데 지금 신성한 자유 그거를 존중해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문제가 없을 때나 자유하게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거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내버려 두면은 이게 그게 이뭐 경찰 이거 일을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나 근무 태만 해요? 죄송한데 아저씨 좀 진정하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콧구멍 벌렁거리는 거 좀 들어와가지고 죄송한데 좀 진정하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이게 흥분하시니까 콧구멍이 너무 벌렁대가지고 좀 그렇네. 아, 내가 벌써 챕터 10까지 봤다니. 내가 벌써 챕터를 10까지 봤다니. 야, 씨. 한 챕터만 더? 아, 진짜 아쉽지만 한 챕터는 더 못 봐. 왜냐면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나가야 원래 언니랑 같이 나갔으면은 그냥 이거 뭐야 2시 반에 나가면 됐는데 언니가 갑자기 이중 약속 잡아. 언니 왜 이중 약속? 이게 진짜 매너 없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이중으로 약속 잡는 거 뭔지 아시죠? 갑자기 빡치는 거. 왜 이중 약속을 잡아가지고. 내가 보기엔 어제 언니 놀러 나갔다 왔는데 거기서 남자 만난 것 같아 진짜. 제가 어제 언니 데려다 주고 왔다 그랬잖아요, 방송에서. 어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어제 밤에 잠깐 방송 켰었거든요? 근데 그게 언니가 밖에 나간다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 술 먹으러 가니까 자기가 차를 못 끌고 나와가지고 나보고 데려다 달라고 같이 나가자고 한 거거든. 그래서 그냥 언니 길거리에 내려다 주고,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길거리에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내려줄 때 잘 내려줬다는 뜻입니다. 내려다주고 집에 와가지고 뭔가 방송을 킬까 해서 잠깐 킨 건데 내가 보았을 때 어제 언니 거기 술자리에 나가가지고 남자 만난 것 같아. 지금 남자 만나러 간 것 같아. 언니가 요즘에 갑자기 연애에 관심을 확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그냥 언니랑 바로 2시 반에 나가면 되는데 어제 언니
내려준 데까지 걸어가려면 한 2, 3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결혼할 때 되셨나요? 언니, 아직 그럴 때 아니, 근데 저희 언니가, 여러분들 그 반지점이라고 알아요? 반지점이라고, 그냥 아무 반지에다가 실을 묶어. 실을 묶어가지고, 손바닥 위에서 그냥 작게 원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잖아요. 그리고 나이를 하나씩 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24 하고 반지를 손 위에서 이렇게 돌려. 그랬을 때 반지가 원래 같았으면은 원심력이 약해져서 점점 멈추잖아요. 근데 반지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도는 나이가 결혼하는 나이래. 그게 저는 31? 32이 나왔었고, 언니가 내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사주인가 타로인가를 보러 갔는데, 연애운에서 남자가 들어오는 그게 있었대. 남자 운이 있었대. 근데 저희 언니가 그 사주를 보고 나서 며칠 안 돼서 플레이브를 좋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에서 말한 남자 운이 플레이브구나 지금.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내가 봤을 땐 그 남자 운이 플레이브가 아니라 그냥 진짜 언니가 좀 남자를 만나러 다니는 것 같아. 썸남을 만들려는 것 같아. 플레이브가 뭐임? 남자 버추얼 아이돌 그룹? 약간 이세돌 같은 느낌으로다가? 형부 생겼네. 근데 진짜 어색할 듯? 언니, 얘 남자친구? 남편? 너무 이상할 듯? 기분 너무 이상할 것 같아. 결혼 안 하고 그냥 남자친구여도 이상할 것 같아. 처음에만 그렇지 나중엔 엄청 친해질 듯요? 왜요? 언니 같이 까느라고? 근데 전 언니를 막 이렇게 까진 않아요. 아마도? 아마도? 언니가 본 화장품은 좀 자기 거 샀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아. 나 아까 깜짝 놀랐네 진짜로. 아니 요즘에 방송 중인데 자꾸 언니가 들어오는 일이 많아져가지고 조금 아니 가족이랑 같이 사니까 어쩔 수 없나 싶다가도 아니 이게 맞나 싶다가도 처형 안녕하세요. 처형이요? 저기요? 처형이 지금 에? 아니 미쳤네. 이 사람들 유사 제대로 먹네. 미치겠다. 아. 근데 생각보다 쓰르라미가 일찍 끝나서 다행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쓰르라미가 한 조금 더 걸렸어도 2시에 진짜 딱 끝났어도 사실 원래는 여유가 있었는데 걸어다 가야 돼버려가지고 조금 더 늦게 끝났으면 조금 곤란했을 듯. 진짜 후다닥 갈아입고 후다닥 나갔어야 했을 듯. 그러면 오늘 오전 방송 이젠 오후가 돼버렸지만 쓰라미까지 잘 마쳤으니까 오늘 지금 방송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한 번 더 방송 켜서 투더문 진행할 건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금방 끝나는데 언니가 이제 아트 막 파츠 붙이고 막 큐빅 붙이고 바짝바짝 한 거 하고 막 이래가지고 언니가 저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2시간 정도 잡고 7시에서 8시 사이에 방송 한 번 더 킬 것 같습니다. 저 내일 끝나고 나면 한번 카페에다가 공직을 올릴게요. 몇 시쯤 집에 도착할 것 같은지, 내일 다 끝나고, 집 출발할 때 카페에다가 공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다시 보는데 인사를 해야 되나? 아니, 하루에 방송을 2번 켜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네. 그러면, 이따 다시 만납시다. 저녁 잘 챙겨 드세요. 점심 잘 챙겨 드시고 이따 만나요.